사람마다 성공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다 거미는 거미가 사는 방식이 있고 또 캥거루는 캥거루가 사는 방식이 있으니까 정답은 없으나 그냥 제 입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사업은 아이템이 아니다. 사업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얼마나 사실로부터 얼마만큼 석탄을 캐듯이 뭐가 팩트인지 뭐가 성공의 조건인지 제대로 된 진짜 문제를 발견만 하면 문제 해결은 쉬워요. 문제의 본질을 내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문제의 본질이란 게 뭐죠? 첫 번째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장의 사실, 소비자의 사실, 경쟁자의 사실. 학원 사업을 하면서 학원 애들이 왜 다니는 것 같아? 학원은 왜 있는 것 같아? 애들 성적 올려주는 거죠. 틀린 대답이에요. 학원은 아이들 성적 올려주는 게 아니라 옆에 학원보다 성적을 올려주는 거죠. 성적 올려주는데 옆에 학원에 더 올려주면 우리 망하는 거잖아요.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성적 올려주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성적 올려줬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쟁적 차별적 우월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분석을 다 해서 진짜 내 제품이 업계 1등 혹은 이 동네에 나랑 경쟁하는 제품들보다 내가 경쟁적 우월적 차별점을 갖추지 못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오픈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어느 자영업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5천만 원 소자본 창업 무조건 망한다 이런 유튜브가 있어서 봤는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 소자본 창업은 보통 5천에서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게 소자본 창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자본 창업이 성공하려면은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은 뭐냐면 박리담회. 왜냐면 소자본 작업하니까 비싼 거는 가치를 그만큼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비싸게 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소자본으로 비싼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대부분 소자본 창업은 가성비가 좋은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성비라는 건 뭐죠? 커피 5,000원에 팔던 걸 900원에 팔면 어떻게 되죠? 5,000원에 10잔 팔면 되는 걸 900원에 팔면 100잔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소자본 창업은 가성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박리담회의 사실관계는 뭐죠? 박리, 다시 말하면 조금 남기더라도 많이 팔려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소자본 창업은 목 좋은 곳에 임대를 얻을 수 있나요? 임차를 얻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뭐에 맞추죠? 돈에 맞추죠. 내 돈에 맞추어서 업장을 구하죠. 근데 그곳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이야. 그러면 박리담회,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는 조건과 내 돈에 맞추어서 얻은 장소와 사실관계가,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될 수가 없죠. 정말로 이 자동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소비자를 이해하고 경쟁자를 이해하고 내 제품을 이해한 여기서부터 창발적 사고가 시작이 돼야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아이디어 내봐. 그런 거가 세상에 어디서 그거는 심지어 직관의 터널조차도 사실은 공부의 힘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저는 공부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하는 능력이 없다.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없다. 이러면은 앞으로 인생이 이제 세상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계속 챗GPT 할아버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 도태되는 거지 뭐. 내가 공부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저는 성공할 확률이 확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쉽게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게 나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루려고 하면은 이 복잡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잡계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복잡계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 질문 중에 그 질문 두 가지 저한테 톡이 왔는데 하나가 외식 사업과 교육 사업이 결이 다른데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하셨나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교육할 때 쓰는 방법 있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그리고 왜 좋다 나쁘다를 제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쌓는 거죠. 아, 이건 이래서 좋구나. 이건 이래서 맛있구나. 저는 인문학적으로 레스토랑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맛을 좋아하지? 외식스러움이란 건 뭐지? 집밥과 외식과의 차이가 뭘까? 인간은 외식에서 뭘 기대하는 거지? 한국인들은 왜 광고에서 한국인들이 맛있다고 하는 광고의 표현이 뭐지? 국물이 진해요. 왜 국물이 진하다고 그러지? 구수해요. 아, 칼칼해. 한국인들은 복합적인 맛을 좋아하는데 그 복합적인 맛이 편향되어 있어요. 맵고 달고 매콤하고 새콤하고 달고 짜고
요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한국인들의 입맛이. 아, 외식에서 한 번 왔던 손님이 또 오면 돼. 그 저희 기준이 이거예요. 제가 테스트 해본 다음에 집에 가서 먹고 싶은 맛 아니면 탈락. 집에 가서 그 맛이 생각나. 아, 그거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아니면 탈락. 이런 표현을 써요. 야, 너 집에 가서 다시 생각나? 우리 맛은 선명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문화적 소비, 음식 소비를 매주마다 핫플레이스에서 계속 먹는 거예요. 몇 년째. 계속 먹는 거예요. 이건 왜 맛있지? 이건 왜 맛이 없지? 이건 왜 인기가 있지? 이건 왜 인기가 없지? 이 데이터를 훨씬 더 상품 기획은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 뭔가 왜 개발한 거야? 이게 뭔데? 그건 뭐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인문학의 본질이 뭐예요? 인간을 연구하는 거. 인간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일본 료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적었어요. 등불은 인간을 유혹하는구나.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녀 보니까 불이 어두운 집은 들어가기가 싫더라고. 아, 예, 불이 환하게 켜진 집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것도 형광등 불이 아니라 노란 불이야. 노란 불이 환하게 켜진 집은 들어가고 싶어. 실제로 가스트로피직스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바삭거리는 소리만 개선이 돼도 맛을 느끼는 감각이 15%가 30% 올라간대요. 똑같은 건데 바삭거리면 더 맛있게 느껴져. 이 진화적 과정에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안에 이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식감이 나쁘면 상한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식감이 조직이 흐물어지거나 식감이 수분기가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시간이 지난 건 인류의 진화에서 위험이었잖아. 상한 걸 먹으면 그때 배탈약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 안 죽더라도 엄청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의 진화에서 식감은 맛을 결정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맛과 냄새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음식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인문학적 생각을 하면서 개발하는 거랑, 물론 제가 무슨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나 정답으로 가는 방향성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하는 능력. 어떤 새로운 업을 시작할 때 그 업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시작하면은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수학학원 차릴 때 1년 준비했거든요. 외식사업 준비도 거의 1년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탄고지를 발견했죠. 아, 이게 저탄고지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저희 초창기 메뉴 중에 단식 메뉴도 있었거든요. 단식 후에 먹는 사골국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게 메뉴가 될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